안녕하세요. 저는 840점 공략 모질게 토익 다이어리 RC 강사 이명진입니다. 여러분 다이어리 쓰십니까?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과 안 쓰시는 분은 굉장히 다른 인생 항로를 겪게 된대요. 제가 여러 가지 토익 강좌 중에서 이름 중에서 굳이 다이어리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공부할 특정 분량을 잘 따지지 못하고 결국은 중간에 포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매일매일 공부할 플랜을 40강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40강만 잘 따라오시면 굉장히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 무난할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간형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대요. 한 인간형은 은근과 끈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고, 또한 인간형은 분석과 조합을 잘하는 인간형이래요.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는 약간의 머리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좀 필요한데 그 분석과 조합의 능력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시 새로운 기출 유형에 맞게 새로운 문제 유형에 맞게 조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정한 플랜대로 잘 따라만 오시면 여러분이 고득점으로 가는 길을 제가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 오늘의 첫 번째 강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문장의 5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각 형식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품사로 또는 문장 성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문장 성분의 주어, 동사 말고요. 다른 저만의 버전으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따라서 각 품사를 가지고 어떻게 문장의 형식을 간단하게 구분하는가와 그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볼 거고 파트 6에서는 프레스 릴리즈라고 해서 언론 보도에 관한 자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1강 시작할까요?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장의 5형식과 8가지 품사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영어에는 8가지 품사가 있어요. 우리가 8품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만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8가지 품사 한번 짚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5형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가지 품사가 첫 번째가 명사예요. 그 다음이 대명사입니다. 동사.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명사, 대명사, 동사. 그 다음 2개가 수식어거든요. 형용사, 부사. 됐지요? 그 다음에 2개는 연결어라고 부르는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탄사.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감탄사가 품사에 들어간다는 거 잘 모르시는 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훑겠습니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이 8개의 품사가 있는데 이 8개의 품사가 문장 내에서 각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8개의 품사 중에 어떤 품사는 필수 성분이라서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떤 품사는 수직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로 없는 애들 이런 애들 우리가 제거하는 방식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울 건데요. 일단 명사랑 동사 형용사, 얘네 3개가 굉장히 중요한 품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품사들은 이번 시간에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명사, 동사, 형용사 이 3가지는 문장의 핵심 성분이 되는 품사들이니까 이 3개를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문장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잠깐 보시면 문장 성분이 있어요.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이 뭐냐면 어자로 끝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써놓은 것은 품사인데요. 사는 사자로 끝난 말이에요. 품사.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품사가 뭐죠? 그러면 명사, 동사, 형용사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고요. 이 단어의 문장 성분이 뭐죠?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문장 성분으로 본 5형식에 대해서 먼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한번 해보면 사실 모든 문장은 다 주어 동사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5번을 쓰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사랑 타동사가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면 타동사. 그래서 목적어 3번을 기본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목적어를 여기에 넣음으로 해서 큰 라인이 하나가 생겨요. 이 라인을 기준으로 위에 걸 자동사라 그러고 아래 거를 타동사라 그럽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몇 형식하고 몇 형식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시죠? 1형식과 3형식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죠? 그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요거 1형식이라고 그러고 동사는 완전 자동사라고 그러죠?
완벽해요. 자동사, 목적어 없이 완벽해. 그래서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언어를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이 어휘를 알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문법책을 공부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시면서 많이 접했던 단어들이니까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 사실 앞으로 공부할 때 예동사가 완전 자동사나 이런 표현은 모르셔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공부도 하셔야겠죠. 문법책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단어를 동사마다 이름을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동사 뒤에는 보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보어. 보어를 꼭 취하는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 그래요. 불완전 자동사. 아시겠죠? 불완전 자동사. 이 불완전 자동사가 딴 말로 이형식 동사 그러는데요. 지금 요거 위에 걸 일형식 동사. 그다음에 두 번째 불완전 자동사는 이형식 동사예요.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보조해주는 말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3형식 동사 완벽하지요. 그래서 3V 3형식 동사인데 이름은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고 문장이 완벽하지요. 그래서 완전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완전 타동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먼저 갈게요. 다섯 번째 5형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동사인데 목적어까지 나왔으니까 일단은 타동사가 맞아요. 타동사가 맞고 목적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그래서 보조해주는 말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어를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 이름을 아니 타동사인데 불완전하니까 보어를 넣어주나 보다.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불완전 타동사. 그래서 우리가 1, 2, 3 그리고 5형식 동사의 우리말 표현을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4형식 동사는요.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한 번 더 쓸게요. 앞에 거를 간접 목적어라고 그러고 뒤에 거를 직접 목적어라 그래서 앞에는 주로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나 회사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무엇무엇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가 나옵니다. 자, 이런 동사를 우리가 따로 불러요. 수요 동사라고 따로 부르죠. 즉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수여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장 성분으로 본 5형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품사로 바꿔서 한번 알아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토익 공부할 때 있잖아요. 특히 문제 풀 때 어자로 끝나는 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보기에서 어떤 품사를 답으로 넣어야 하냐의 문제니까 품사로 변형해서 외우는 버전이 더 공부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어를요. 주어는 뭐밖에 못 나온다? 명사밖에 못 나온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제가 명사를 다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동사 다 나오고요. 시험 보러 가시면 주어 자리에는 주어를 넣는다? 이것이 아니라 주어 자리에는 명사를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도 여러분 명사밖에 못 나오는 거 아십니까? 따라서 n이 돼요.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몇 형식과 몇 형식이 완성이 됐죠? 1형식과 3형식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3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5형식 한번 가볼게요. 5형식의 보어 나와야 되죠. 그리고 2형식 가볼게요. 2형식에도 보어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밖에 못 나온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목적어 뒤쪽에 목적격 보어. 보어는 명사랑 형용사밖에 못 나온다. 라고 완성시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형식 목적어는 명사밖에 못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간목이고 직목, 목적어니까 역시 명사가 두 번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문장 성분을 품사로 다 바꿔 썼더니 결국은 명사랑 동사랑 형용사 그쵸? 요 세 가지 품사로 문장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문장 형식에 영향을 끼치는 품사는 뭐라고밖에 없다? 명사, 동사, 형용사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8품사라고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네 가지 품사를 빼고 N, V, N 또는 A, 그죠? 그러니까 N을 제거하시고 NVA만으로 문장 성분이 다 문장의 형식이 가능하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게 여러분 이렇게 외우셔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외워보면 1형식 어떻게 됐죠? NV, 2형식 NVNA, 3형식 NVN, 4형식 NVNN, 5형식 NVNNA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 부분이 똑같죠, 여러분. 여기가 NVN이 똑같고 그다음에 3형식의 NVN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요 NVN, NVN 요거 간단해요. 앞에 있는 N과 뒤에 있는 N이
이퀄 관계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I am a boy 괜찮죠? You are a girl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 I와 뒤에 boy, you와 girl이 이퀄 관계에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퀄 관계가 성립되는 게 이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짝대기로 세시면요. 이렇게 막대기가 두 개잖아요. 예, 저는 짝대기 그러는데 여기 지금 막대기가 두 개니까 이 형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 I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아까 student 있었죠. 나는 한 학생을 좋아한다. like란 단어를 한번 넣어보면 여기도 명사고 여기도 똑같은 명사인데 여기도 명사고 여기도 명사인데 둘이 이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am a student. 그러면 이 형식이죠. 내가 학생이니까. 근데 I like a student. 그럼 난 한 학생을 좋아한다 그럴 때 이퀄이 아니니까 몇 형식이죠? 3형식 문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짝대기가 3개니까 3형식이다 이렇게 외워줘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NVNN으로 하셔도 결론이 안 나는 부분이 여기죠. NVNN NVNN.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쪽 패턴이 똑같죠? NVN, NVN. 그래서 얘네끼리는 이퀄이 아니다. 왜냐면 주어랑 목적어의 관계니까 지금 짝대기 3개씩이 동등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NN이 똑같다. 선생님 좀 어떻게 구별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목적어를 보조해주는 목적격 보어니까 보조해주는 관계니까 이퀄이에요. 우리 아까 위에 보시면 주어랑 주격 보어도 이퀄해서 짝대기 2개라 이 형식이었던 것처럼 아래로 내려오셔서 5형식도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서로 보완해주는 이퀄 관계란 걸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개고요. 여기가 짝대기가 3개니까 합쳐서 몇 형식이다? 5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쉽게 외워지겠죠? 근데 문제는 4형식인 거지. 문제 보시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퀄이면 큰일 나잖아. 이퀄이면 또 5형식이게? 그럼 이퀄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퀄이 아니라서. 그럼 짝대기가 4개여야 되는데 6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연결해. 알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4형식이 돼서 애들 여기서 막 침 뱉고 그래요. 제가 강의하면. 여기 이렇게 해서 우물정자로 해서 4형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짝대기 관계가 은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따져서 문장의 형식을 알아내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와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사이에 뭐 수식어가 끼고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며주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절이 주어 사이에 끼게 되면 막 주어랑 동사랑 이만큼 떨어져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그 문장이 길어지는 방법들을 우리가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소스를. 그럴 때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일단 가장 간단하게 우리 이쪽에서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plane arrived. 그럼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죠.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1형식이고 두 번째는요. 여기 지금 is 동사가 있어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비동사 뜨면 2형식입니다. 왜냐면 비동사가 이다의 뜻이잖아요. 왼쪽은 오른쪽이다. 이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다가 무슨 뜻이에요? 이퀄 관계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형식이 되겠고 뒤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형용사. 그 계획은 성공적이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